주장을 하잖아요. 과연 그러냐? 이게 문제가 없으면 시비 거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죠. 자, 이재명 지사 주장은 5,500억이 성남에 갔다. 전체가 갈 거를 환수해 온 거니까 잘한 거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그럴 것 같죠. 근데 이게 새빨간 거짓말인 게 서울에다 적용해 볼게요. 자, 서울시장이 서울시에서 수용한 땅을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데 절반만 서울시에서 회수하고 나머지를 자기가 아는 사람 누구를 찍어가지고 야, 너 1억만 투자해. 그럼 1,000배로 불려줄게. 그렇게 나눠줘도 아무 문제 없고 그게 모범 사례여가지고 전국에 확산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5,500, 4,000억 나누는 게 아니라 아파트 값이 오르면 성남도시공사도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몰아주기 규정을 만들어요. 누가 만들었냐?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인 유동규. 자, 첫 번째 의혹의 점. 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왜 화천대유에다 몰아주기로 약정이 됐느냐? 이거는 여러 증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다 반대했는데도 유동규가 규정 삭제하면서 몰아주기로 해서 결국 4천억이 떼돈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다가 화천대유는 개발 이익 4천억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이 아파트의 5지구를 또 받아요. 지금도 계속 분양 수익이 나오는데 이것도 대충 4천억. 이거는 아파트 수의계약. 원래 수익금을 한번 먹고 그 다음 이게 건설사들한테 나눠준 다음에 건설사에서 또 이익을 먹는데 윗단에서도 먹고 아랫단에서도 먹고 해서 결국 1조 단위의 이익을 먹는데 요것도 결국은 유동규가 다 해줍니다. 이 몰아주기 규정하고 이 아파트 건설사에게 넘겨주는 수의계약을 유동규가 이제 다 했다는 이게 의혹점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이재명은 현재 유동규가 자기 측근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죠. 유동규랑 이재명 시장이랑 측근이냐 아니냐, 이게 의혹점 두 번째입니다. 이게 좀 재미있는 건데요. 유동규라는 사람은 서울의 H대학의 성악과를 나왔대요. 그래서 성남에서 음악학원 하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파트 재개발의 리모델링 사업을 관여하면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2010년에 이재명 시장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캠프에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되니까 도시건설분과 인수위의 간사를 맡고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가서 여기 인사, 예산, 조직관리 모든 걸 맡은 핵심으로 바로 등용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2013년에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개발공사로 새롭게 설립이 되고 성남시가 도시개발, 아파트 개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이때 처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개발을 하려고 이재명 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개발본부장이 바로 유동규예요. 2010년부터 시작돼가지고 2013년에 도계공 본부장, 그 다음 2014년에 선거가 있었죠. 선거 때가 되니까 본부장을 사표를 내고 석 달간 선거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기관 간부는 선거운동 못하니까. 그 다음 재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도계공 본부장으로 복귀하면서 도시개발공사 사장까지 대행을 해요. 그 다음에 대장동 사업을 다 진행을 하고 나서는 2018년에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이재명 지사가 발탁해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누구야? 황교익이 간 거기를 유동규가 임기 몇 달 전에 그만뒀기 때문에 그 자리를 뽑으려고 황교익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황교익 전임이죠. 다음 유동규가 어디서 등장하느냐? 여기에 이상한 점들이 많았는데 2012년 김혜경 씨 누군지 알죠? 이재선 씨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재명 시장의 형입니다. 녹취 파일이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틀어보시면 아는데요. 여기에 보면 서로 막 얘기하다가 이재선 형님이 당시 뭐였냐면은 회계사였어요. 그래서 성남시청에 여러 가지 이런 이권 사업에 대해서 이재선 형님이 계속 문제 지적하고 공무원들 보고 똑바로 모셔라 뭐 이렇게 해서 많이 간섭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김영 씨가 뭐라고 하라고 막 하는데 이재선 씨는 이재명 똑바로 하라 그러시라고. 왜 그 주변에 이 측근이라고 있는 놈이 저 대장동 개발한다고 유동규 뭐 이따위 놈들밖에 없냐고. 이재선 형님이 대장동 사업이 얼마나 비리가 많은 건지를 다 대놓고 김혜경 씨한테 막 몰아붙이는 녹취 파일이 저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이게 이 의혹의 점을 이루는 거죠. 한양대 음대 나와서 건축사무소 삐끼 하다가 분당에서 3개 있는 리모델링 하다가 왔고 전과 11번 이놈 저놈 패고 여자도 팬 놈. 근데 부산에 있는 놈이 올라갔고 시의원 국회의원 나와요? 그게 찌끄레기던 개파죠. 누군지 아세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어린 집 다 빼서 이재명 옆에는 전부 다 이런 사람만 있어요? 이재선 형님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고 강직한 회계사였어요. 회계사니까 지금 저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대장동 개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저게 이재명 지사랑 저 측근들이 기본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이제 이권에 개입하고 있구나. 그리고 유동규라는 이 사람이 사실은 뒤에는 성남의 부동산 개발 조폭과 연결돼 있다라는 소문들이 성남에서 파다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재선 씨가 이걸 계속 경고를 했었고 이와 연결돼서 비슷한 폭로를 했던 사람이
김사랑 씨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정신병자로 몰아서 강제 입원시켰고, 그래서 그 성남시청이나 이재명 측근에 대한 공격들을 못하게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켜버리고 김사랑 씨도 입원이 됐죠. 이재선 씨는 지금 돌아가셨죠. 2012년 성남시장 사모님인 김혜경 씨와 시장님의 형인 이재선 씨 사이에 오고 간 녹취 중에 왜 유동규 같은 놈이 이재명 옆에서 설치면서 온갖 그 대장동 비리니 일단 나쁜 짓만 하고 있냐라는 이야기가 이때 이미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이재명의 트윗을 보면, 본인 트윗을 보면 유동규와 이재명 지사가 경기관광공사에서 함께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이게 너무나 콤비가 좋고 잘하는 거다 하는 자기가 스스로 PR을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딸린 기사들이 있는데 이 기사들에 보면 유동규가 이재명의 장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아무런 반론도 없이 이걸 자화자찬하는 식으로 홍보를 다 해놓고, 이번에 유동규가 화천대유의 비리의 핵심 고리로 지목되니까 측근 아니다, 산하기관 직원의 한 명일 뿐이다, 이렇게 오리발 내밀고 있는데, 유동규가 왜 또 측근인 게 나오냐면, 이재명 지사가 역시 그 유튜브에 가면 영상이 있는데요, 자기가 변호사, 성남에서 옛날에 한때 껌 씹고 두부 먹던 변호사라는 이제 자랑을 하면서 사건이 터지면 1. 도망가라, 2. 무조건 오리발 내밀라, 3. 백을 쓰라, 이렇게 하면서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핸드폰은 뺏기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김혜경 씨도 해경궁 홍씨 사건 때문에 몇 년 전에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 핸드폰을 없애버리고 조사받으러 갔고요. 이번에 유동규 씨는 자기가 그 숙소로 노출되어 있는 곳에 가서 누워있다가 수사관이 압수수색하러 닥치니까 20분 동안 문 걸어 잠고 핸드폰 통화하는 핸드폰을 밖으로 던졌어요. 근데 그 핸드폰이 누구한테 가 있느냐, 이제 썰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한테 오는 제보는, 하나는 이 성남 도계공 때 데리고 있던 직원, 나이 많은 직원, 이름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져갔다라는 썰이 있고, 또 하나는 유동규보다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더 측근, 그 사람 얘기를 좀 이따 하겠는데요, 여기는 실명이 공개되어 있는, 여기는 정진상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동규 좌진상 또는 좌동규 우진상. 정진상은 이재명과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제갈공명 내지는 관우, 그 정도 되죠. 그래서 정진상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아까 몰아주기 했던 게 첫 번째 의혹의 점이고요. 측근이냐, 요게 두 번째 점이에요. 의혹의 점. 유동규라는 사람이 화천대유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을 할 정도의 머리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요걸 기획을 하는 머리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위쪽 머리가 있고요. 이거는 이재명과 정진상이고, 아래쪽 머리가 누구냐면 지금 나오는 나무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뭐 이 사람들 밑에 딸려 있는 몇몇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화천대유의 뭐 그 펀드를 천하동인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쉽게 말하면요, 이 사람들은 이재명의 최측근, 집사 역할을 하는 최측근입니다. 그리고 나무과 정영학은 대한민국의 떴다방 전국구 선수들, 부동산 개발의 금메달리스트들, 그러니까 완전히 드림팀. 나무 변호사, 지금 미국 간 사람, 정영학 회계사, 이제 녹취 파일 들고 이제 검찰에 자수한 사람, 여기는 떴다방 드림팀, 소위 선수들, 이렇게 딱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장동 땅 다 사고, 대장동에 정영학이 여기에 무슨 그 기획서 만들고, 여기에 회계 처리하고, 요거를 저 특정 금전 신탁으로 SK증권에 가서 신탁 들어가지고 개인 이름 숨기고 SK증권인 것처럼 가리는 이런 실무적인 처리를 다 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게 유동규로 갔다고 그러고 해가지고 위에서 사인이 안 떨어지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도시개발공사라는 게 임명권자가 이재명 시장이고, 이 대장동에 대한 사업권, 이 땅을 수익계획으로 할지 가격을 얼마로 할지 여기에 수익 구조를 얼마로 할지, 이걸 모든 것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누가 갖고 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시장이 일일이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 게, 모든 것을 우리는 정진상이 두뇌 역할을 하고 모든 것을 지휘했다고 봅니다. 자, 정진상은 어떤 사람이냐, 역사를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정진상은 쉽게 말하면 전대협 남총련 사람입니다. 한때는 증권에 근무를 했대요. 그때 이재명 지사의 증권을 관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줬답니다. 요새도 증권 많죠. 그 다음에 연결이 돼서 성남에 있던 아직 무명의 변호사, 심지어는 검사 사칭하다가 변호사가 구속까지 되고 음주운전해서 걸리는 그런 변호사의 사무장을 합니다. 그런 변호사가 있어요? 변호사 자기를 뺏어야 되는 거 아니야? 2010년 이전에는 검사 사칭하고 조폭 변론하고 거기 금속노조 뭐 이런 거와 연결되고 재개발 비리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막 굴러다니는 변호사였다고 보면 돼요. 거기에 사무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정진상. 근데 이 정진상이 사무장을 한 다음에는 성남시장이 됐잖아요. 정책실장, 그러니까 정책관. 그래서 성남시 의원들 모두도 이재명의 복심, 이재명의 신복은 정진상이다. 성남시의 정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미 2010년부터 바닥
다른 사실. 그다음 경기도로 간 다음에는 경기도 정책실장. 지금 캠프에서는 캠프 부실장. 그리고 이 화천대유에는 그 아파트를 지금 하나 분양받은 게 나와서 그런 식으로 원래는 베일이 가려진 사람 비슷했는데 일단 소환돼서 지금 걸려 나왔죠. 그래서 이 정진상이 결국은 이 남총련과 연결되는 인맥이면서 이 브레인이에요. 자, 그럼 이재명의 최측근 그룹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 자, 변호사 동료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고재환이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여기 87학번 정도 되는데 여기는 이재명과 소울메이트, 영혼의 동반자라고 할 정도 이 사람이고, 고재환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설립한 특수 목적법인인 성남의 뜰 대표 고재환 변호사.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나올 이 부동산 전문가 남욱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권순일 재판 그 거래하는 김만배, 화천대유의 대표이자 여기에 실제 소유주들인 고재환 변호사. 그다음 고재환은 또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면 이 성남의 금속노련, 민노총, 그리고 이쪽 변호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서 연결되면서 아까 우리 정진상, 여기는 남총련, 그다음 동부연합은 누구죠? 후임시장 은수미. 그리고 은수미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죠? 성남의 조포. 국제마피아. 얘기하면 안 되나요? 이건 다 언론에 나온 거예요. 국제마피아에서 그 차량까지 제공해줘가지고 재판까지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 은수미의 재판, 그리고 이재명이 온갖 사고를 쳐가지고 비리와 검사사칭했던 모든 재판에 이것을 이 커넥션들이 목숨 걸고 재판 거래를 하기 위해서 화천대유에다가 사설 로펌을 거기에 이제 변호사랑 정관유 변호사를 다 모아놓은 게 사설 로펌이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김현장은 내가 볼 때는 간판 내려야 된다고 봐요. 부끄러워. 왜냐면 김만배 한 사람이 지금 검찰총장, 법무차관, 대법관 다 모셔가지고 그것도 딱 한 사람 플러스 은수미 1.5 고객을 위해 가지고 이 정도 호화군단을 동원하는데 김현장은 그 수임료 1억 줘봐야 그 제대로 재판도 안 할걸요? 김현장 부끄러운 줄 알아라. 김만배가 만배는 하는 것 같아, 김현장보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했는데 요 인맥들이 고재환과 정진상이라는 고리를 통해 가지고 다 어디로 향한다? 이슬람 교도들의 하루에 5번 기도는 어디로 향한다? 메카로 향한다. 메카 어디? 이 정도면 우리도 저기다 절해야 되는 거 좀 아니야? 약간 좀 흔들리고 있어요. 자, 무슨 엉뚱한 소리 하는 천만에서 고재환은 성남의 뜰 대표, 정진상 이미 이건 다 나와 있는 경력에다가 지금 캠프 부실장에다가 화천대유 지금 판교 아파트 그 중에 하나를 분양받아서 들어가 있는, 본인은 뭐 정상 분양받았다고 지금 우기고 있죠. 요 측근 그룹들이 이렇게 포진이 되고 뒤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재환, 정진상, 유동규, 좌동규, 우진상, 그리고 배후의 고재환이라는 이재명 사단 내지는 이재명 마피아를 제가 이 위에 이 밑에 떴다방 드림팀이 붙어가지고 화천대유라는 것을 실제로 그린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지금 많은 그 단편적인 증거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게 요새 나오고 있는 기사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동규가 당시 그 전략기획팀을 가지고 주주협약서, 채점표 또는 이게 사업에 대한 그 기준표 이런 걸 만들었는데 직원들을 무시하고 본인이 했다라는 거. 그다음 이제 정영학 여기가 자기 나중에 수익금 배분한 거 가지고 안 맞아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유동규가 뭐 700억을 요구했니만이 지금 녹취록. 요게 이제 어제 오늘 나오고 있는 뉴스들이에요. 앞으로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 돈을 이렇게 직접 먹었겠냐 라는 것보다는 이 돈은요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왜냐?